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월에) 열리는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와 정신건강치료를 위해 63억 8천만 달러 기금이 투입되는 주민 발의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최근 코로나 감염과 또 호흡기 질환 환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일부 모델 도난 사고가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1000% 증가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새해 첫 등교일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는 승객을 태운 1호선 열차가 선로 교체 작업용 열차와 추돌해 24명의 탑승자가 부상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여전히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빼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쇼핑 대목이었던 지난해 11월과 12월 소비자들의 온라인 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1만 6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후티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물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망 혼란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길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S는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자처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고 그중 일부를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백령도와 연평도 전방 일대 해상으로 2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한국군도 북한군의 2배인 400여 발로 맞대응하면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선수가 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더 센츄리 1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입단한 고우석 선수가 파드레스의 홈구장인 페코팍에서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첫 인사를 했습니다. 올 시즌 고우석이 60경기 이상 등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름세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주위에 콜록콜록 많으시죠? 네, 마스크 쓰신 분들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흡기 질환 환자도 늘어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경우 예전처럼 잘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즉각 해볼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로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경우 코로나 테스트를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도서관과 지역단체, 푸드뱅크, 노인센터 등에서 무료 자가 코로나 테스트 킷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주치의에 연락해 팍스 로비드 등을 복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환자 입원율은 중간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양성 케이스는 하루에 평균 542명으로 지난주 평균 621명보다는 소폭 내려간 상태이지만 연말 헐리데이를 끼면서 코로나 테스트를 하는 주민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하루에 783명으로 전주에 690명에서 더 늘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장소에 대한 정보는 myturn.ca.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신규 코로나 백신은 모더나 백신만 접종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개월 이상 경과자입니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분량 확보를 위해서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예약해야 됩니다. 백신 예약 문의는 전화번호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에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으로 인해서 17,000명가량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 일대학과 캐나다 퀘벡대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2020년 코로나 1차 대유행 기간에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처방받은 코로나 환자 가운데 16,990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프랑스와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미국 등 6개 나라입니다. 분석 기간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광범위하게 처방됐던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로 설정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예방치료와 류머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의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약으로서 이 프랑스의 감염병 학자가 코로나 환자를 이 약물과 다른 항생제 조합으로 치료했다고 주장하며 첫 단계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물을 신의 선물, 게임 체인저라고 칭하면서 효과를 부풀리고 복용을 권해 논란이 임박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이 치료에 효과가 없고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보고서가 잇따르면서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 약을 코로나 치료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사건이 발생해 이 총격 소식, 총기 난사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 학기 등교 첫날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온 건 현지 시간 4일 오전 7시 37분쯤.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해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중 여러 차례 총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옆 건물 중학교 6학년생이 숨졌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School didn't start yet, luckily, so there was very few students and faculty in the building.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7살 딜런 버틀러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딜런이 평소 교내 집단 괴롭힘으로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He was hurting. He got tired. He got tired of the bullying. He got tired of the harassment. Was it a smart idea to shoot up the school? No. 경찰은 학교에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고 용의자가 올린 SNS 글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utler was armed with a pump-action shotgun and a small caliber handgun. Butler also made a number of social media posts in and around the time of the shooting. 미국에서는 새해 들어서도 이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보스턴 등에서도 총격이 잇따라 발생해 올해 들어서만 미국 전역에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650여 건으로 하루에 2번 꼴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 입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총기 폭력은 미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어제 15번 프리웨이 상당 구간에 눈이 내려서 하얗게 변하는 화이트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LA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15번 프리웨이 운전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의 겨울 폭풍으로 인해 어제 약 5에서 8인치 정도의 눈이 내렸다고 전했고 이 남가주 지역은 당분간 계속해서 고지대에는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겨울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던 LA DWP 이 수도전력국이 그동안 상당한 자금을 들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겨울 매일 바람이 계속됐고 LA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서 정전 복구 작업이 크게 지연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결국 LA DWP는 지난 9개월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장비 노후화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대처에 어려움이 컸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려 8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개선 작업을 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장비와 인프라를 개선했고 인력을 확충해 일정을 조정했으며 전반적인 통신 운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복구 작업이 원활치 못했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숫자를 늘리고 배치 방식도 변경을 가했다고 DWP는 덧붙였습니다. 또 시민들이 전력 복구를 예측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정전 지도도 개선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알릴 수 있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LA DWP는 지난 9개월 동안에 8억 3천만 달러를 들였던 이번 노력이 올겨울 효과를 내서 지난 겨울에 일어난 전력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페런베스 LA 시장이 어제 사이프레스 공원에서 열린 노숙자 하우징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이프레스 파크 인근에 노숙자 하우징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니시스 허난데즈 LA시와는 어제 오픈한 노숙자 임시주택을 노숙자들에게 일반 의료 혜택과 정신건강 서비스, 약물 남용치료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설은 LA시 엔지니어링 부서가 2021년 이후 건설한 12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포타입 유닛에는 야외 데크와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색상, 또 그늘과 좌석이 마련된 야외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따스한 옷차림 필요합니다. 어제 아침보다 강풍의 기세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찬바람 불고 있고요. 또 이른 아침 기온도 40도 초반까지 떨어져서 평년교는 밑도는 상태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 보이겠습니다. 한편 토요일인 내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아침 한때 20%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이슬비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낮 최고 기온이 60도 내외까지 떨어져서 이번 주 중 가장 쌀쌀한 하루 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겨울 날씨는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4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43도, 해안 지역은 64도, 4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낮 최고 기온은 4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타십니까? 이 기사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일부 모델 도난 피해가 무려 10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체를 통째로 훔쳐가는 도난 피해와 함께 벤달리즘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웨이 로스데이터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사이 현대와 기아 일부 모델의 자동차 도난 피해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도난 피해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에는 현대와 기아 차량 1000대 중에 1.6대 정도가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때만 해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도난 건수는 현대, 기아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흐른 2023년 상반기에는 현대와 기아차의 도난 건수는 자동차 1000대당 11.2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현대와 기아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도난율은 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동안에만 현대와 기아 차량의 도난 클레임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클레임과 비교해서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만들어진 현대와 기아 자동차 모델이 자동차 도난 피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튼으로 시동이 걸리는 차종과는 달리 턴키 이그니션으로 시동이 걸리는 현대 산타페와 투싼, 기아 포르테, 스포티지가 다른 차종보다 도난 피해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도난 피해가 높은 차종은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종입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도난 방지용 시동 제어 장치입니다. 특히 뉴욕과 델라웨어 등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현대 기아차 도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의 경우 지난 2022년 상반기에는 현대 기아차 1000대 중에 4대꼴로 도난당하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1000대 중에 14대꼴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와 기아를 겨냥한 벤달리즘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현대와 기아차의 벤달리즘 피해는 다른 자동차와 비교해서 3배가량 많았습니다. 벤달리즘 피해가 급증한 것은 차체를 훔치려다 실패하면서 차체 파손이 초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초 현대와 기아는 자동차 결함으로 차체 도난 피해를 입었다고 클레임하는 차주 900명에게 2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도난 방지 장비와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홈리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에 열리는 예비선거에서 홈리스 그리고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기금이 투입되는 프로포지션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3일 링컨 하이츠에 위치한 제너럴 메디컬 센터를 방문해 홈리스와 정신건강 치료를 받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하는 주민 발의안에 대해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수천 개의 정신건강 치료병상이 가주 전역에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신건강 의료진들, 외과의들, 치안당국 요원들을 비롯해 캐런 베스 LA 시장,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당국 슈퍼바이저 등 정계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프로포지션 1은 정신건강과 마약 중독 치료 시스템을 개발해 정신건강, 마약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홈리스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로 오는 3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1을 통해 가주에 11,000개의 새로운 하우징과 27,000개의 새로운 치료 슬롯을 열 수 있다고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프로포지션 1은 현재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하우징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기금의 30%를 정신건강 부분에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당국 정신건강 카테고리에 투입되는 기금의 50%는 장기간 노숙자 생활을 하는 홈리스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현재 가주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나은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나 국장은 현재 LA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의 42%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밀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시설 건립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신건강과 범죄, 홈리스 문제를 분리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범죄와 홈리스 문제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소방국에서 접수되는 신고의 절반은 홈리스 문제와 마약 중독,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 중독과 정신건강, 홈리스 문제에 동시에 노출된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시설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들을 한시적인 하우징 시설 등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은퇴 자금 얼마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모아가지고 은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한 100만 달러면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2024년 새해 목표 가운데 은퇴를 꿈꾸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100만 달러를 은퇴 자금으로 모았다면 몇 년이나 수입 없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고 뱅킹 레이츠라는 곳에 100만 달러 은퇴 자금이 각 도시마다 혹은 주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국 50개 주에서 주거비, 공공요금, 식료품 등 연간 생활비를 조사해 대비한 것인데요. 캘리포니아주의 은퇴자들의 경우 연간 72,319.57달러가 생활비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수입 7만 달러 수입 가정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알고 계셨죠? 7만 달러 이하의 수입 가정은 저소득층입니다. 이런 가운데 7만 2천여 달러의 연소비, 저소득층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100만 달러를 모아놓고 연 7만 달러씩 쓴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 LA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 14년이었습니다. 65세 은퇴하면 79세에는 모아둔 100만 달러 없어지는 겁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투자는 여유가 있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장 수입의 최소 1%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서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2011년도에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BTS 한때 엄청났었죠. 요새 조용합니다. 이 그룹 방탄소년단 다 군 입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BTS가 스타로 성장하는 과정, 군 입대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BTS 주인공 만화책 페임 시리즈 신작인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데이빗 베컴, 이 페임의 시리즈 주인공이었었습니다. BTS를 같은 급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방탄소년단 BTS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 페임 BTS. BTS 멤버 7명을 한 명 한 명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데뷔한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세계적 팝스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2022년 맏형 진을 시작으로 현재 멤버 모두가 군 복무 중이라는 최근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미국 만화책 출판사 틸다 웨이브가 22쪽 분량으로 제작한 BTS 페임은 현지 시간 오는 10일 종이책과 디지털 두 형식으로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출판사 틸다 웨이브는 그동안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수상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가수 비욘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주인공으로 페임 시리즈를 출간해 왔습니다. BTS를 동급의 스타로 평가한 셈입니다. BTS는 군에 가서도 이처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멤버 정국은 솔로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와 이 곡이 수록된 앨범 골든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장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핫 100에 8주 연속 진입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특정 문신 때문에 영주권이 불어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LA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올해 47살인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오의 몸에는 과달루페의 성모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상징이지만 일부 갱단이 자신들의 상징처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문신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문신에 더해져서 외국 데이터베이스가 범죄 경력 등과 관련해 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영주권 불허에 대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며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 해당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LA타임즈는 어제 보도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KBS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지방 법원입니다. 상해 미수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남성이 돌연 판사석으로 날아들더니 선고 중인 판사를 바닥으로 쓰러뜨립니다. 이날 남성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는데요. 판사가 이를 기각하자 욕설을 하면서 돌변한 겁니다. 곧바로 법원 직원과 경비원 또 변호사까지 달려와서 남성을 판사에게서 떼어냈지만 그는 계속 흥분한 상태로 자신을 붙잡은 경비원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난동으로 판사는 경미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요. 또 경비원 2명도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문제 남성은 과거에도 가정폭력 등 3차례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번 일로 새로운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고 법원 측은 덧붙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열차 간 추돌 사고로 20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뉴욕 맨해튼 96번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승객을 태운 1호선 열차가 선로 교체 작업용 열차와 추돌한 것입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지만 다친 승객 수는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추돌 후 열차가 선로를 벗어난 여파로 뉴욕시 지하철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들이 한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입국하는 불법 입국자들은 텍사스주에 자기가 가고 싶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텍사스주는 그곳으로 버스를 태워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도 동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민자 쓰나미 현상이 시달리는 뉴욕시, 텍사스에서 엄청난 불법 이민자들이 뉴욕시에 계속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뉴욕시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출발한 이민 희망자 버스 진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버스 진입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민 희망자들은 뉴욕 인근 뉴저지주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뉴저지주에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민 희망자들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남부 국경지대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의 뉴욕시 진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을 줄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라고 하지만 그냥 시간을 정한 겁니다. 몇 시 때 와라, 몇 시 때 와라. 그러나 이민 희망자들은 그것도 싫었는지 뉴욕으로 이송하는 버스들은 우회 방법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뉴욕시와 인접한 뉴저지주에 정차한 뒤 이민자들을 하차시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열차를 통해 허드슨강을 건너면 바로 뉴욕시로 갈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버스 진입 규제 조치 때문에 갑자기 이민 희망자들이 몰려든 뉴저지주도 지금 발빠르게 행동 중입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이민 희망자들이 뉴욕행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지금 돕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버스 진입 규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모두 1,017명의 이민 희망자가 뉴저지에 도착했지만 약 95% 모두 다 뉴욕시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앞으로도 이민 희망자들이 뉴저지에 도착할 경우 적극적으로 뉴욕으로 보내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민 희망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진 것은 뉴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인종주의 논란을 빚은 주 공식 인장과 또 인장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전면 교체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네소타주 인장은 1858년에 도입됐고 깃발은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참가를 앞두고 처음으로 제작돼서 1983년 보완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장과 깃발에는 석양이 물든 산과 들, 그리고 호수를 배경으로 밭을 갈고 있는 백인 정착민과 말을 타고 지나가는 원주민이 조화롭게 그려져 있고 북극성을 뜻하는 프랑스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백인 정착민의 원주민 탄압 역사를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원주민은 대결에서 패해 살던 땅을 떠나고 백인은 승리해서 남는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그림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어린아이들이 주의 인장과 깃발을 그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한몫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리 포핀스 영화 보면 많이들 아시죠? 메리 포핀스에 출연했던 배우 글리니스 존스가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존스의 매니저는 존스가 LA 한 요양소설에서 숨졌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존스는 1964년에 개봉된 디즈니의 고전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주인공인 보모 메리 포핀스의 주요 상대역 뱅크스 부인 역을 맡아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입니다. 메리 포핀스가 돌보는 아이들의 엄마 역으로 여성들을 위한 투표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며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이는 당찬 여성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란다, 스테이트 스크릿, 러브 로이, All Mine to Give, The Chapman Report, 밀쿠드 아래서 등 50여 편의 헐리우드, 영국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또 1990년대는 당신이 잠든 사이란 영화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주인공의 연약한 할머니 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8년 만에 새 앨범을 제작 중이라는 일부의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음악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피어스는 지난 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내가 새 앨범을 만들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계속 말한다며 나는 절대 음악 산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영국 매체 더 선은 스피어스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 엑스를 영입해서 8년 만에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다른 몇몇 매체가 이것을 따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스피어스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음악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가수로서 은퇴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곡가든 다른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가 떠나니 조용합니다. 그런데 음악 매체 그래미가 올 한 해 활약이 기대되는 가수 25팀을 뽑았는데요. 이 가운데 K-팝 그룹이 2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딜까요? KBS입니다. K-팝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나란히 그래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미는 어제 2024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란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가수 25팀을 소개했는데요. K-팝 가수로는 먼저 지난해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7인조 그룹 라이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미는 라이즈를 K-팝 시장의 차세대 리더 중 한 팀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큰 인기를 얻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그래미는 K-팝 걸그룹 비춰라는 팀도 눈여겨봤는데요. 이 팀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레코드사와 손잡고 만든 한미 합작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 이번 달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미의 안목이 얼마나 적중할지 올 한 해 두 팀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연의 김진현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시작을 목전에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적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으려는 반트럼프 진영의 노력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일리노이 유권자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3월 19일에 치러집니다. 이 3월 19일에 치러지는 일리노이 프라이머리와 11월 5일로 예정된 대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오르지 못하도록 해달라 하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원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반트럼프 진영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논란에 가세한 것입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이제 내일이면 꼭 3년이 되네요. 반트럼프 진영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는 2024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선거관리당국이 헌법 조항에 대한 임의 해석을 근거로 특정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는 주 법원 또는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의 초반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최대 관심 지역인 뉴햄프셔주에서 유력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추격자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달 23일 경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남북전쟁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헤일리 전 대사도 지지가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37%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헤일리 전 대사는 33%로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격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한편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아이오와주 코커스와는 달리 뉴햄프셔주는 일반 유권자도 각 당 경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최근 뉴햄프셔주에서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는 이변을 연출한다면 경선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붙을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에 쇼핑 많이들 하셨죠? 네. 쇼핑 대목이었던 지난해 11월과 12월 소비자들의 온라인 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마케팅 데이터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11월과 12월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가 늘어난 2,221억 달러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출 증가는 소매업체들이 실시한 대규모 할인과 선구매 후 지불 방식의 단기 융자 덕분이라는 게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분석입니다. 이 기간 할인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제품군의 최고 할인율은 표시가격의 31%로 전년 동기 25%보다 높았고 의류 할인율 역시 24%로 전년 동기 19%를 웃돌았습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던 추수감사절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 사이버 위키 기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의 68%가량을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견조했음을 보여주며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둔 월마트, 아마존 등 소매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가면서 해고가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재취업 중 중개업체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는 새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기업들은 약 72만 2천 명의 인력 감축을 기획했고 이것은 전년보다 무려 98%나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비롯해 아마존 같은 유명 기술 기업들은 여러 차례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보고서는 대규모 감원 속에서 지난해 말까지 채용은 꾸준하게 유지되기도 했다며 인건비가 비싸다, 또 올해까지 비용 절감 분위기인 만큼 속도는 느려지더라도 1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기술산업의 일자리가 16만 8천여 개 줄면서 전반적인 감축을 주도했고 감축 규모는 전년보다 73%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기술 부문은 인공지능 AI의 착수와 인수합병, 또 자원과 인력 재편성 등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깜짝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해도 금방 일자리를 사람들이 찾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던 노동시장 과열이 쉽게 완화되지 않으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1만 6천 건이 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10월, 11월 고용 증가폭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건도 4만 건 이상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부와 보건의료, 사회지원, 건설 이 부분이 12월 고용 증가를 이끈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를 지탱했던 여가 접객업은 4만 건이 늘어서 2023년 연간 평균 증가폭과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언돼야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 전개에 따라 긴축 정책을 더 오래 갈 수 있음을 시사해 오기도 했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전망, 그래서 후퇴할 전망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과 러시아에 역대급 한파가 덮쳤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서유럽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강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년 겨울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고 한파 경보 속에 거리에는 인적이 뜸해졌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모스크바는 7, 80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러시아 일부 지역은 영하 50도의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인근 북유럽에도 한파가 덮쳤습니다. 스웨덴 북부 룰레오는 강추위와 폭설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트럭과 승용차들이 길에서 운행을 멈추고 밤사이 통행이 재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핀란드 에논테키오 지역은 영하 43도를 기록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영하 20, 3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반면 서유럽은 홍수와 폭풍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북부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영국도 곳곳이 물에 잠기며 시민 불편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겨울 폭풍우가 몰아닥친 벨기에는 많은 집과 건물이 무너지고 파손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임성재 선수가 PGA 투어 첫 대회부터 우승 경쟁에 합류해 있습니다. 하와이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린 PGA 투어 더 센츄리 1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몰아치는 동안 보기는 1개로 막으면서 합계 8언더파 65타로 공동 2위에 임성재 선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9언더파 64타를 친 단독선두 사이시 시갈라와 딱 한타 차이입니다. 오늘 뒤집을 수도 있겠죠. 임성재 선수를 포함해서 빅토르 호블란, 제이슨 데이, 콜린 모리카와 카멜도 비에가스 등이 공동 2위 그룹을 현재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대회는 PGA 투어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후원으로 열리는 이 리브 골프에 골프 선수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개 시그니처 대회 중 하나입니다. 총 상금 2천만 달러, 우승 상금 360만 달러로 메이저 대회 규모를 자랑합니다. 59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컷오프 탈락 없이 4라운드까지 진행되고요. 페덱스컵 우승 포인트도 메이저 대회 다음으로 많은 700점을 줍니다. 컷오프 탈락 없이 59명이 모두 출전한다. 59명 모두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샌디에고에 입단한 고우석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구력 향상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우석 선수가 페코팍을 찾아서 유니폼을 입고 팬들에게 첫 인사를 했고 올 시즌 고우석 선수가 60경기 이상 등판할 것이라는 현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야구 통계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예상한 고우석의 올 시즌 성적입니다. 62경기에 등판해 62이닝을 던져 3승 3패, 11홀드에 3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3.8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진을 72개 잡는 동안 볼넷은 29개를 내주고 홈런도 7개를 허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상 수치도 내놨습니다. 로베르토 수아레스, 마스이 유키와 함께 마무리 3두 체제를 예상하면서도 최종 마무리보다는
중간 개투로 더 많이 나설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고우석의 마무리 낙점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어 구체적인 보직은 스프링 캠프와 연습 경기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16년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했던 오승환이 그랬던 것처럼 셋업맨으로 출발해도 실전에서 증명한다면 마무리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Go has a lot of bullpen experience, a lot of high-level experience in KBO, and the belief right now is that he is going to be a key member of the Padres' late-inning crew for first-year manager Mike Shildt. 구종 분석에서는 주무기인 푸신 패스트볼을 역시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50점을 메이저리그 평균으로 볼 때 패스트볼은 60점을 받아 MLB 상위 15.8%로 평가했고 커터는 리그 평균으로, 커브는 하위 30.8%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건 국내 리그에서도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구력으로 하위 15.8%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우석은 홈구장 페코파크의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영어와 한국어로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Hello, Padres. My name is Go. Nice to meet you.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몸 잘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동안 파이팅! 지난해 29년 만에 LG의 통합 우승을 안기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고우석이 새해 빅리그에서의 성공을 위해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 지금 나서고 있죠. 이라크를 상대로 평가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64년 동안 우승으로 가는 길을 자주 가로막은 건 중동의 모래바람이었습니다. 5년 전엔 8강에서 카타리의 일격을 당했고 2007년엔 준결승에서 이라크의 승부차이 끝에 패했습니다. 최근 10번의 대회에서 2번을 빼고는 모두 중동팀을 넘지 못해 대회 도중 짐을 쌌습니다. 이라크전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위해 꼭 넘어야 하는 중동팀에 맞서기 위한 맞춤형 리허설입니다. They're doing well in their clubs. They're healthy. They're fit. You know, they're ambitious, and they're very hungry. And this is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good tournament.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에서 바레인 요르단과 만나고 이라크와 16강, 숙적 이란과는 8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팀이 일찌감치 평가전 열리는 아부다비에서 강도 높은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힘찬 독려 속에 공격수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골문을 조준하며 골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 슈퍼컵에서 경기 최우 선수까지 거머쥔 이강인도 기쁜 마음으로 팀이 합류해 평가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완전체로 나서는 대표팀은 이라크를 상대로 다양한 공격 전술을 실험하며 우승을 위한 퍼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대표팀은 이라크와 역대 전적에서 8승 12무 2패로 앞섰고 가장 최근에 2021년 11월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만나 이재성과 손흥민, 정우영의 골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024년 1월 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